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8대0으로 인용해서 파면을 선고했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전 5대3 또는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중도 보수 우파 재판관 3명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전부터 중도 보수 재판관들에게 협박이나 매수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었던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명히 무슨 야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니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8대0 파면 선고 직후에 떠돌았던 소문이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배신을 했고, 그래서 6대2 인용이 되면서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버티지 못하고 인용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정형식에 이어 조한창까지 얽힌 재판관들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의혹, 그리고 김영두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재판관들이 회유나 협박을 받아서 탄핵 결과가 바뀌었다면 이걸 누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고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또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부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는 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무너졌지만 이 나라 사법부의 신뢰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가 뇌물을 받았거나 협박이 있었다면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6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4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협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친명계 좌장이고 이재명의 친구인 정성호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형식 재판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 말을 한 것과 관련 서 변호사는 고마운 것이 알겠지만 미안한 것은 도대체 왜 미안하다는 것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협박을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정형식 재판관의 아들 결혼식이 강남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결혼식장은 하객으로 넘쳐 흘렀는데 고급 호텔에서 그 정도 성대한 결혼식을 하려면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은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들의 축의금 한도가 아마도 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코엑스에서 그런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 변호사는 정형식과 아주 친한 모 변호사가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 변호사와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다. 김영란법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당연히 민주당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 변호사는 두 번째로 정 재판관이 청문회를 할 때 가장 고생했던 게 둘째 아들 정여세 포탈 의혹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2014년과 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5천만 원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1억 7천만 원을 더 주는데 정여세를 내는 대신 연리 0.6%를 받고 빌려주는 차용증을 써줬다는 것입니다. 연리 0.6%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큰아들은 로스쿨 국위 출신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CJ그룹의 경영관리팀 법무파트 인턴을 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정형식은 수원고법부장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CJ그룹 법무파트 인턴이나 수원지법 연수 등으로 화려한 스펙을 쌓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또 큰아들이 소속된 A법무법인은 정관들이 있는 로펌인데 아빠 찬스 수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형식의 아들이 탄핵안 선고 전 로펌에 출근을 거의 안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심한 압박감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외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졌던 것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는 정형식에 이어서
오늘은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한창에 대해서는 좌파 유튜브에서 아들들이 군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내용은 조한창의 아들 형제가 금호동 집 근처에서 둘 다 집 근처 공군부대에서 말하자면 꿀보직에서 군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부대, 같은 꿀보직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파 유튜브에서 아들 군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 몰랐을 리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서 변호사가 따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돌아가신 조한창의 장모 구모 씨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명의를 빌려서 신탁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협박을 받아왔다고도 합니다. 명의 신탁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조한창의 장인은 전두환 시절에 정권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국회의원 정동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동호의 부인 구모 씨, 옛날부터 좀 말이 좀 많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장모가 조한창 부부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면서 1억 원을 명의 대여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기 전에 조한창의 장모 구모 씨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1억 원을 못 받게 된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조한창 쪽에 계속 1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제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폭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한창에게는 굉장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팩트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조한창의 장모, 그러니까 정동호의 부인 구모 씨는 과거부터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자당에서 YS가 집권한 이후 당명을 바꿨죠. 신한국당이었나 그렇게 바꿨는데 하여튼 당명이 바뀌고 YS가 공천을 하면서 정동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구모 씨가 빨간 모자였나 빨간 바지였나 하여튼 그렇게 입고 나타나서 당사를 완전히 휘저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굉장히 대가 센 여자였다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글쎄요, 뭐 민주당이 직접 연관됐다면 진실 규명은 온갖 방해가 뒤따르겠죠. 박선원이 홍장원의 메모에 가필했다는 의혹,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 의혹까지 제기된다면 국가 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이대로 듣고 넘어간다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조한창 협박 의혹의 경우 1억 원을 요구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수사가 가능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병역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병역 의혹은 병역 기록이 있으니까 수사가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또 보수 원로라는 사람들이 탄핵 심판이 선고되기 이틀 전인 4월 2일 윤 대통령에게 일종의 딜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 6개월 만에 개헌을 하고 하야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당할 테니 6개월 안에 개헌하고 하야한다고 발표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현직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 2일이면 우리는 탄핵안이 4대4나 5대3 이 정도로 기각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복귀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을 시점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 변호사가 법조계 라인을 따라서 취재를 해보니 김형도 재판관과 김형도와 한몸 같은 사이인 목영준 변호사 라인이 의심이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영준 변호사 라인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내 하야 압박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판결문이 사전에 누설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통령 탄핵안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판결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일종의 딜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김형두, 목영준 라인에서 누군가를 거쳐서 윤 대통령에게 6개월 안에 개헌을 하고 하야하겠다고 발표하면 탄핵안을 기각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면하겠다 이런 말이 전달됐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협박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죠. 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미리 윤 대통령에게 그런 헌법재판소의 뜻을 전달하고 수용하면 기각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파면이고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제안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말이 전해져 왔다고 해도 설마 했을 것입니다. 중도 보수 재판관 3명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작당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대 0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제 관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 과정에서의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신의 이를 갈았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철우 지사는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탄핵을 당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됐지만 만약에 협박이나 거래가 있었다면 언제가 됐건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내부 분열을 막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선에서 승리해야 저 무도한 집단의 온갖 음모와 공작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